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행정법 보강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행정행위 하자 지난 시간에 그 대면 수업에서 진행했던 이후부터 계속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행위의 구분에서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을 어, 구분 형식에 따라서 위법과 부당, 즉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위법과 부당, 그리고 어, 무효와 취소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우리가 하자 또는 흠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에 그 하자의 그 정도에 따라서 위법한 하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위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당에 해당하는 그런 하자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하자에 따른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해서 행정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원천 무효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이제 처음부터 효력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는 이걸 일종의 사사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사나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는 애죠. 그죠?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를 사망한 상태로 그 출산 시에 사망한 상태로 나오는 아이를 사사나라고 하죠. 사사나는 우리가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치료를 해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즉 무효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취소될 수 있는 행정행위, 그래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 하자와 관련해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되고 또 위법과 부당을 구별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위법과 부당의 구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우리가 지금 법을 배우고 있죠. 법학에서 배우는 내용. 위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법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고, 자, 위법의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옆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공익 또는 합 목적성의 판단 잘못이 있는 경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하자는 맞습니다. 하자는 맞는데 위법에는 이르지 않는 거겠죠. 법은 위반하지 않지만 공익 또는 합 목적성의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부당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적 평가와 관련돼서 제가 위법한 경우, 부당한 경우 이렇게 구별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위법과 부당의 경계가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행정법의 그 기본 원칙들 앞서 학기 초에 배웠었죠. 그죠?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 부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심판 또는 행정청의 직권 또는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청, 법원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자, 가장 먼저 위법을 그 인지했으면 이걸 시정해야 될 기관은 어딜까요? 행정청입니다. 행정행위를 예를 들어서 어, 허가를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 허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영업 허가를 했는데 이게 하자가 있었네. 영업 허가를 잘못했다. 그럼 누가 시정을 해야 돼? 당연히 영업 허가를 해준 행정청이 이걸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러죠. 직권으로 내가 허가 줬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을 내가 시정한다. 이게 직권 취소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사실 행정청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걸 꺼리겠죠.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취소라는 것은 행정소송을 통한 취소를 말하겠죠. 즉 위법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는 방식은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
법원에 의한 취소. 이런 세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반면에 부당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부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은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직권은 아니죠. 행정심판은 당연히 행정심판을 제기해야지만 행정심판을 하기 때문에 행정청만이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당연히 행정심판의 재결을 통해서 취소가 진행이 되겠죠. 반면에 부당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 논리상 당연합니다. 그렇죠? 법원은 뭡니까? 행정청과는 구별된 입법, 사법, 행정이 구별되잖아요. 즉 사법부에서는 행정부의 고유한 재량 행사를 함부로 제재할 수 없죠. 다만 소가 제기가 되고 거기서 위법성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왜? 법원이니까. 법원은 위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법원에 의한 취소가 부당인 경우에는, 하자가 부당인 경우에는 제한되겠죠. 즉 만약에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제가 이 구별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자가 크고 그 하자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할 겁니다. 뭐 재량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위법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법하지는 않다. 재량의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행정 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하자의 그 보완이 더 공격적이고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무효인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앞서 무효와 관련해서는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관상, 그죠? 외관상 행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무효인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한테 통보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성용 씨의 운전면허가 이성용 씨가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누적이 돼서 운전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행위가 발급이 됐어요. 보기에는 이성용의 운전면허가 정지됐다는 행정행위가 있는 거죠. 외관상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성용은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무면허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무면허인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행정행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운전면허의 정지라는 건 운전면허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하자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은 갖추었으나, 즉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즉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말도 안 되는 하자가 있었던 거죠.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하자가 명확히 보이는 걸 이제 중대 명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초부터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효력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아까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어떤 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정청, 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행정행위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 무효라고 한다면 어때요? 누구든지, 즉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성용은 당연히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나타났어도 제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무시해버리면 되죠. 왜?
저는 어차피 운전을 못하니까, 무면허니까, 그죠? 아무런 효력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옆에 항목을 좀 보세요. 행정행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효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 취소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옆에랑 표현을 비교해 본다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되어 있죠. 취소인 행정행위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행정행위는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는 외관상 존재하고 일단은 적법하게 성립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인정되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취소라는 별도의 또 다른 행정행위가 존재를 해야지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행정행위가 있었죠. 그러면 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라는 또 다른 행정행위를 운전면허 발급한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행정행위가 그 하자가 무효인 정도인지 아니면 취소되어야 할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구별이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즉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도 직접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행정행위 취소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청이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경우는 직권 취소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 직권 취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청은 어떤 행정청일까요? 당연히 행정처분을 발했던 행정청.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면 운전면허를 발급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도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겠죠.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를 한 행정청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청도 직권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처분을 한 행정청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감독청이 취소할 수 있겠죠. 너 잘못 시정 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대신한다. 라고 해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감독청의 직권 취소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경찰청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 잘못 안 했어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를 했는데 감독청이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감독청이 이제 경찰청이 되겠죠. 상위에 있는 경찰청이 서울경찰청에게 너 이거 취소해라고 시정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직권으로 감독청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위에 쟁송 취소가 있죠.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서 이 두 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이 행정행위의 취소를 우리가 쟁송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쟁송. 즉,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이 두 가지 유형을 통해서 쟁송 취소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지금 제가 살펴봤던 거, 이 구별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우리가 이걸 중대 명백설이라고 합니다.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이고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취소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인 행정행위는 그런 표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랬죠. 왜?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이 되고 행정행위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되면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취소가 되지 않으면 행정행위 효력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효이건 취소이건 행정행위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똑같아. 심지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이 됩니다. 뭘까요? 행정행위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취소를 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다시 없어지는 거죠. 즉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무효인 경우와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가 효력이 똑같이 소급해서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밑에 써놓은 것처럼 하자가 있고 효력을 없애는 것이 맞다면 무효이든 취소이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구별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구별 실익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와 행정행위의 취소. 자, 무효인 행정행위는 제가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로 얘기한다면 사산하다. 뭐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서 태어난 아이예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죽어서 태어난 아이를 뭐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CPR을 하고 인공호흡을 시킨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년, 100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는 계속해서 무효인 겁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취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 즉,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계속 존재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행정행위의 특질,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앞에 차트를 가서 확인하고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력,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제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때 단서가 뭐였어요? 무효가 아닌 한.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 아마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지 아리까리 하면서 조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 구성권적 효력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에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즉 하자가 취소의 정도라고 하면은 공정력과 구성권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취소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 자, 여러분 행정행위를 취소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뭐가 먼저 논리적으로 뭐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취소되어야 취소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존재해야 되겠죠. 즉,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돼. 그런데 행정행위가 원천 무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취소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이론적으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외관상 마치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사례 기억하시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마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관할행정청에서 공문서를 통해서 직인을 찍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으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무효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는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 확인 심판,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형식의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합니다. 왜 확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 제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구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라고 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판단이나 인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확인을 제가 설명했죠. 이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효를 확인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 심판을 하거나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심판의 형식입니다. 또는 행정 소송의 형식으로 무효 확인 심판,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행정행위 효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 확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해서 형성적 효력이죠. 행정의 효력을 없애버려야 돼. 또는 취소 소송을 통해서 행정의 효력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돼지꼬리라고 효력을 바꿔버리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거.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앞에서 여러분들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확인을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애매한 경우에 긴가민가 할 때 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확인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죠. 그 내용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 불복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 불복 제기 기간. 표현이 좀 어렵나요? 야, 내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이 행정 처분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이 행정 행위의 효력을 없애버리려고 해. 취소 소송이나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되겠죠. 이걸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불복 제기 기간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제기 기간이 지난다면 법상으로 이제 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 불가증력이 생겨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가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효인 행정행위를 봅시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증력이 인정이 안 된다. 왜? 공정력도 인정이 안 되고 전속력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증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행정 불복의 제기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20년, 30년이 지나도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것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확인, 즉 무효 확인 심판이나 무효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을 겁니다. 막 20년, 3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뭐 살인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무죄라는 증거가 수십 년 후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30년이 지난 경우에도 뭐 재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죄로 다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 뭘까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의 논리로 본다면 과거에 30년 전에 있었던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 자체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무효였다. 그래서 30년 이후에 재심을 통해서 무효 확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는 형사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절차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본 논리는 똑같습니다. 무효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소송기간의 제한이 없다. 반면에 밑에 걸 봅시다.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요건 충족 시 취소가 가능하다. 즉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서 언제부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처분을 있었던 걸 알게 된 날로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우리 이걸 법 격언 중에 법 위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죠.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죠. 즉 알고도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정을 못하죠. 그래서 효력이 확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행정행위 취소에 있어서 소송의 제기기간, 또 행정심판에 있어서 취소 심판의 제기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행정행위 하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사정 판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정 판결. 행정소송법에 있는 겁니다. 먼저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볼까요? 행정소송법 제 28조에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다. 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뭘까요? 거의 다가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죠.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 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었어.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원고의 청구가 맞아. 취소를 시켜야 돼. 그죠? 취소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취소를 하려고 보니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막 복합적으로 생겼어. 그래서 취소를 시키게 되면 우리 사회생활에 엄청난 파장과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고의 청구가 맞고 원고의 주장이 옳지만 원고의 청구를 공공복리상 현저히 부당하기 때문에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항고소송에 있어서 항고소송은 뭐죠? 원고가 피고의 행정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말씀드렸죠. 항고소송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렸죠. 당사자 소송 또 뭐 있었어요? 또 뭐 있었죠?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또 뭐가 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항고소송의 유형 원고가 피고의 행정행위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고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한다면 즉 그 행정행위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를 시키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원고의 주장을 맞지만 배척하는 겁니다. 사정 판결은 왜 일어날까요? 행정법에서는 공공의 복리와 원고의 법적 이익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원고 네 말이 맞는데 네 말을 듣고 네 편을 들어줘서 행정행위를 취소해버리면 공공복리에 현저한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정 판결은 행정소송에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사정 재결이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을 통해서 동일한 사유죠. 즉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만 사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할 겁니다. 원고의 주장이 맞다. 즉 행정행위는 위법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 판결을 통해서 이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 왜? 공공복리를 위해서. 즉 여기 표현한 것처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유가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소송 또는 취소 심판을 기각한다. 다만 원고는 그 행정행위를 효력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왜? 피고가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자, 이어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통설과 판례는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대명백설이라는 학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대명백설. 자, 행정행위 하자가 내용상 중대해야 돼요. 아주 중대한 내용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 겉으로 보기에도 외관상 아주 명백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면허가 정지됐어. 그 얘기는 뭐예요? 외관상 누가 봐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하자잖아요. 그죠? 운전면허가 없는 놈한테 어떻게 운전면허 정지시켜?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 벌점을 부과한다. 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물론 보행자에 대한 벌점 부과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 부과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무효라고 하고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자가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할까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것이 확정적입니까? 아니죠.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표현도 사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재량에 있어서. 불확정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배웠었죠? 불확정 개념입니다. 즉, 하자의 중대 명백한 그 명백성에 대한 내용은 결국 불확정 개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했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도 마치 명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상 보면은 애매하다, 헷갈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정 판결에 한번 사례를 봅시다. 어떤 사정 판결의 사례가 있는지. 자, 요 내용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어떤 판결이라고 생각되세요? 대법원의 2009년도 판결입니다. 밑에 붉은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예비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사정 판결. 여러분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하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으면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절차를 마련했어요. 이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도 있고 유치하지 못한 대학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어느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했습니까? 경북대학교에 로스쿨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영남대학교에도 로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는 로스쿨은 없죠. 법학과, 학부 법학과 과정만 있죠. 당시에 우리 계명대학교는 로스쿨을 전략적으로 사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는 많은 비용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대학교는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신청했다 떨어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학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동국대학교도 로스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신청 안 한 게 아닙니다. 로스쿨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떨어진 몇몇 대학들이 로스쿨을 신청하고 탈락한 대학들, 동국대, 한남대,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런 대학들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떨어졌느냐? 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 허가를 받은 거죠. 제가 인가라고 돼 있지만 이건 인가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인가가 아니라 허가라고 볼 수 있다. 로스쿨 예비 인가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남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은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 로스쿨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타 대학이 제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전남대 로스쿨 예비 인가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전남대 로스쿨 예비 물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법원까지 소송이 하급심에서 대법원까지 수년간 소송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진행 과정에서 이미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고 로스쿨생들이 입학을 해서 이미 로스쿨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남대 로스쿨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전남대 로스쿨 인가 처분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남대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는 교육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정 판결을 했습니다. 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여기 판결 내용을 봅시다. 그 하자의 내용을 보니까 심사 기준과 설정에 있어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 평가에 관여해서는 안 될 위원들이 관여한 부분이 있기는 했다. 즉 하자가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남대는 동일한 평가를 받고 동일한 결론, 즉 전남대는 로스쿨인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 하자에 있는 하자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를 보완해서 소송에서 져도 취소가 돼도 하자를 보완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다시 또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용한 절차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즉 하자를 치유해서 다시 심사를 해도 전남대가 다시 로스쿨인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처분 취소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정을 고려해서 절차상의 하자, 즉 위법성은 있었지만 우리가 사정 판결을 하겠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 사례라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대구 고검장을 하다가 이게 아주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고등검사장이에요. 고등검사장이면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고위 관료입니다. 고위직 검사들 중에서 전체 검사들 중에서도 이게 소위 말하는 검사들 중에서는 군으로 따지자면 뭐 스타 별을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열 몇 자리밖에 안 되죠. 이런 고검장인데 이 심재륜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검찰총장과 당시에 대립을 했습니다. 대립을 하면서 서울에 와서 그때 대구 고검장이었어요. 이거 대구 고검에서 근무를 하는데 차를 타고 서울에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검찰총장이 자꾸 정치적인 그 지시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어요? 징계를 했죠. 징계를 하면서 이 심재륜 고검장을 면직 처분을 했어요. 검사징계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어요. 검사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검사의 면직 처분이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파면과 동일한 겁니다. 즉 고검장을 파면을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심재륜 고검장은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파면 처분을 취소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죠. 근데 결론으로 따지자면 대구 고검장 심재륜 고검장 원고가 승소합니다. 이 면직 처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검찰청에서 제시한 논거는 뭐였냐? 심재륜 고검장이 굉장히 시끄러운 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직하면 검찰의 조직과 안정화 인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검찰이 그 당시 한 징계는 좀 과도한 거는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사정 판결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사정 판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의 안정과 인하는 니네 조직에서 니네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징계를 과도하게 해서 잘못된 징계를 했으니까 징계를 취소해라고 징계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왜 징계를 취소했을까요? 당시 심재륜 고검장의 징계 사유는 뭘까요? 근무지 이탈입니다. 근무지 이탈. 뭘까요? 대구 고검장인데 근무지를 이탈해서 서울까지 와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기가 곤란하니까 대구에 해야 될 사람이 서울에 와서 근무지를 이탈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죠. 좀 너무 무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어리가 없으니까 이제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심재륜 고검장은 징계 취소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더 이상 검찰로 근무하지 않겠다. 검사로 근무하지 않고 명예롭게 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징계 처분은 취소가 됐으니까 파면도 취소가 된 거죠. 검사의 신분이 회복이 됐는데 나는 내 스스로 사표를 던지겠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무효,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하자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전부 다 대법원의 판례들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 무효라고 봤느냐. 첫 번째 사례. 단속 경찰관인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 이게 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경찰관 개인, 예를 들어서 김순경, 김경사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운전면허 발급 처분은 누가 한 거예요? 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보세요. 지방경찰청에서 발급을 했죠. 그런데 경찰관 개인이 어떻게 행정청이 아닌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으니까 원천적으로 무효겠죠. 효력이 없는 거야. 이런 경찰관 개인이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는 걸 했다면 정지 처분서를 만약에 지 이름으로 발급했다면 그것은 쓰레기죠. 그냥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무식한 경찰관이 과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봅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하는데 체납 처분 앞서 설명드렸죠. 세금을 안 낸 거야. 그래서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의 재산을 압류해야 돼? 당연히 체납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야 되겠죠. 그런데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를 했어. 뭐예요? 중대하고 명백한 과세관청의 하자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모두 다 무효이다. 세 번째, 사자에 대한 행정행위. 앞에서도 한번 얘기 나왔었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해. 자, 사람이 죽었으면 운전면허는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죠. 운전면허가 실효가 됐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사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무효죠. 반대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것도 무효일 것이고. 네 번째,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사례라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운전면허 미소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이다. 그 다음에 윤락행위 알선. 윤락행위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과거에는 근데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성매매라고 표현하죠. 성매매 알선에 대한 경찰 허가. 성매매 알선하는 건 범죄잖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성매매에 대해서 경찰이 허가를 한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얘기했고 이건 절대적인 금지 사항이죠. 즉 허가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찰 허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요 판례를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인데요. 국회의원 보좌관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처분을 취소해라. 즉,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통 뭐 한 급수가 달라요. 뭐 5급도 있고 뭐 6급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임명이 됐어. 그런데 퇴직 후에 퇴직급여를 받으려고 공무원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임용될 때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집행유예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끝나는 기간이 2012년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이전에 임용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7월 30일 날 임용이 됐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즉 하루 차이죠. 7월 31일자로 임용이 됐으면 이 사람이 적법한 임용인데 하루 일찍 7월 30일자로 임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임용 자체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임용 자체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억울하다라고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죠. 근데 대법원은 어떻게 됐어요? 대법원에서는 임용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왜? 임용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였다. 즉,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임용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 그동안 근무한 게 아니에요. 효력이 없는 근무를 했어요. 다만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무효에 대한 확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할 행정청, 즉 국회의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임용 자체를 임용의 무효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무효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죠. 즉 실질적으로는 무효 확인입니다만 이걸 명백하기 위해서 무효 확인 절차 자체가 없으니까 취소 처분을 한 겁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용 자체를 취소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취소가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무효를 확인하는 성격의 취소를 한 것이죠. 즉 취소 처분을 하던 안 하던 애시당초 이 사람의 공무원 임용 자체는 효력이 없었다. 자, 사산하죠. 처음부터 임용의 효력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고 퇴직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할 수 없죠. 임용이 없는데 어떻게 퇴직이 존재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행정행위 하자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보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